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재정부 업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네, 앞으로 경제재정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재정부 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1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들은 화면으로 활용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세정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국내 경제는 중동발 공급 충격을 추경 등 정부 정책이 일부 완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은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2.6%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고유가 충격이 시장을 두고 여타 품목으로 파급되면서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시세 전망은 2026년 국세 수입 예산 안에서 경기 회복, 임금 상승 및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국세 세입 증가의 전망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세입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SK 하이닉스 실적 호재에 따른 법인 지방 소득세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공평과세 부여 및 자주제한 확보를 위한 세제 운영, 둘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수 누락 방지, 셋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및 취득세 현장 상담 참고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편의입니다. 다음은 세무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공평과세 부여 및 자주제한 효과를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2026년 시세 증수 목표액은 2회 추경 기준 8,081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목표액 대비 2,205억 8천만 원, 3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주수 목표액은 8,056억 2,100만 원으로 SK 하이닉스 실적 호재에 따른 지방 소득세 및 주민세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도 증세액 대비 4,560억 1,6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증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과 안정적인 자주제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조 야간 세무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 시간 내 세금 신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마감 전에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여 지방세 신고 납부를 지원하고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현장 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6,074세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 점검 시 취득세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안내, 생애 최초 감면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소통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원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31조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 및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재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부양 정책 추진으로 민간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비 심리 회복으로 만만한 경기 반등이 전망되며 반도체 산업 경기 호재에 따라 지방 소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 운영, 둘째, 다양한 증수기법을 활용한 세입 증대, 셋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넷째, 차기 시 분고 지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조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 운영입니다.
2026년 자체 세입 8,632억 원을 준수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입 예산 종합징수기획 수립으로 재정 소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납세 편의 서비스 확대 및 해외 수입 실무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조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한 세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209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하여 납세 테마는 강제 징수, 일시적 납부 곤란은 납부 유예, 징수 불가능은 정리 보류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며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가택수세, 가상자산 조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청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4조 지방세입 체납단 관리단 운영입니다. 국정운영 방향을 반영한 체납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2026년 9명, 2027년부터는 2029년까지 매년 26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방문 실태 조사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일자리 연계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으며 현년도 체납 발생, 즉시 징수 동료로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조 차기시 근고 지정입니다. 현시 근고 약정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시 근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부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 보고 자료 121쪽부터 12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지방세 시세 징수 목표 100 밑에 보시면 시세 담배 소득세가 있습니다. 지금 한 5억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떤 걸까요? 흡연율이 감소됐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감소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인구가 뭐 심각하게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금연 수입이 금연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 담배 소비세가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담배 소비세가 일반하고 액상이나 내지는 전자담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네. 과세가 네.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은 아닌가요, 혹시? 네, 세종과장 김은희입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원래는 그냥 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는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배 소비세가 감소한 거는 담배 판매량도 감소를 했고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세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담배 소비세가 전자담배가 너무 형평성이 없다, 너무 차등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이천시는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하는데 7월 1일부터가 4월 달에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추경 반영을 할 정도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용관리과 업무 보고 자료 129쪽부터 13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세입이 좀 많이 잡히죠? 네. 그런 세 지금 한 얼마 정도 잡혀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제가 8,082억을 지금 대개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보전이 돼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500억 정도 추가 수입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500억. 예. 내년도는 한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계세요? 예,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 저희가 올해 자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1조 5천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 축소해서 확대
정도가 예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야기 듣기에는 1조 6천억에서 거의 한 2조 원이 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2012 예비비가 얼마나 나왔죠? 예비비는 저희가 좀 집행액이 얼마가 되는지 저희 파악이 안 돼서 그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략적으로 혹시 알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세이프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하이닉스 다른 지방에는 지자체에는 이런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뭐 다 요소에서 이제 이게 쓰여졌겠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기반 시설을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누차 얘기 드리지만 SK의 하이닉스에서 그 정도 나왔을 때 그 이천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보면 도로가 하이닉스 주변으로 인해서 많이 막히고 있어요. 혹시 그거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들어올 때 그런 그 도로 기반 시설을 좀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라도 그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기금을 어떻게 적립할 수 있는 부분, 왜 인력이 딸려서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을 정립을 해놔서 기금을 정립을 해서 추후에도 이 금액적인 부분은 사용을 안 하고 정립을 해놨을 때 진짜 필요한 인력이 되고 뭐가 됐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 혹시 있으세요?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입이 예상대로 올해 내년 앞으로도 한 4, 5년간 굉장히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세입이 갑자기 늘고 해서 세출을 일시에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지만 재정 안정화 기금이 되는 거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안정 기금에 연립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도로 계획이라든가 공원 말 계획, 저희가 필요한 뭐 체육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적인 10단위의 종합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안정기금으로 돈 여유 자금을 여유시켜서 연차별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도 이천에 이런 제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전체적인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반 시설을 해놔야 그 이후에 뭔가라도 뭐 공장이 들어오든 창고가 들어오든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발전을 봐서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관광 자원을 이럴 때 휴양산이나 백석산이나 원적산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한다면 그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머리맡으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2019년 지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후의 지정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근거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독 신청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금고가 4년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농협은행에서 시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근고 계획 수립하고 공고할 때부터 저희 인천에 있는 지방은행 민간은행에도 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근고 갱신을 하니까 좀 참여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공고를 내는데 1차 때 농협은행이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농협은행 단독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절차에 의해서 근무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금을 묶어서 네. 예, 따로 이렇게 지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예상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민간 시중은행에서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도 분리까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진행이 이렇게 안 돼서 올해도 부득이하게 또 단독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신청이 이렇게 하기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수의계약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결국 공개 경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조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특히나 시군고는 시민의 어떤 그 재산을 관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금리라든가, 네, 협력 사업이라든가, 금융 서비스라든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군고에 대해서 그 협력 자금이 혹시 얼마나 돼요? 저희 이번에 저희가 올해 4년 차인데요. 저희가 협력 기금이 그건 21억이었습니다. 21억. 그러니까 4년간에 걸쳐서 21억이고요. 1년 차에 6억, 2년에서 4년 차에 5억 원씩 저희가 협력 기금을 이렇게 약정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세액 수익으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해서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사업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특정 사업을 안 쓰면 들어오는 거 저희 세입 처리를 해서 일반의 수익 일반의 세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하게 들어오는 자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에서 풀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농촌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추진해야 될 사업이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예산 편성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일반적인 시 사업에 특정하지 않고 보통 요구세처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반에 그렇게 떠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고 지정할 때 그걸 계약할 때 뭐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저희가 그 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업무 중 자체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장 정인입니다. 자체행정위원회 문화교육부 소관에 대한 2022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3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업 위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개선입니다. 2010 문화유산 전승 활동 지원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맥락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의 전승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여
2015년의 문화적 자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 대표 문화 축제 개최로 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입니다.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설공사원 교육관을 27년 8월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또한 20년이 지난 설공무원 야외 공연장을 재건립하여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시민문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글로벌 미래인재 연동과 국제협력 도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육도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각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제문화교육교를 통해 2000세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2010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여행지 선택부터 방문, 이동, 숙박, 시공, 체험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5초입니다. 서호수 관광포인트 개발입니다. 서호수의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오늘도 즐길 수 있는 휴식 체류용 관광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7년 8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해 10월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이천 도자 예술마을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신들면 예술파크 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지역 예술인과 시민 그리고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8년 4월 인테리어 공사 완료 및 시설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이천 도자문화대회 행사입니다. 2026년 경기도자 비엔날 개막식이 이천에서 개최되는 따라 행사 기간 중 2016 우수한 도예작품이 널리 홍보되고 많은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상권 및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0조입니다. 2026년 제4회 이천 팬축제 추진입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에서 개최되는 이번 팬축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의 긍정적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 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조입니다. 체감한 주민자치의 대원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국가위원회를 개방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기획과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임시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위원 교육과 문제발굴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중심 교육과 아울러 찾아가는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평생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장년 행정센터를 통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과 연계토록 하고 한국 관광 등의 첨단 변화에 인하여 지역 성장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8조입니다. 공교육 체계성 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 모가 분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94개를 대상으로 3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 탐구 역량 강화, 방과후학교, 통합지원, 학교 환경 개선, 미래기획 협력지구 사업 등을 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진가초 노가구에 수영장, 디지털 스포츠센터, 디지털 교육센터, 국가배가 있는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이천과학고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9월 마흔년에 우리 추진 중에 이천과학고를 2030년 대교에 차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2010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용기행역 추진입니다. 전문 학술 연구 기관을 통해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노드교육을 마련하여 선진 독서문화 하나 조성하고 차별화된 독서문화 정책으로 교육문화도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마중나무 도서관 최고위원은 한개입니다. 경기도 독서문화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어린이 독서코치, 열람버스키, 독서 활동 지원, 독서 스테이, 야외 도서관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독서 공동체 기반을 가능하고 시민 독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서유 선생과 AI 만남 2000을 다시 있다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을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디지털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역사인물 서유를 AI와 결합한 웹툰 공모전과 서유 선생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낸 작가 강연,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은퇴세대 시민 강사 양성 유기한 수업입니다. 8명 은퇴세대 시민 강사를 선발하여 은퇴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 사회와 나누어 시민이 지식의 제공자이자 참여자로서의 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활과 평생학습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어교육소가 시정 중요 공목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축제 활성화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가 있어요. 네.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대하고 축제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할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는 2000년에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취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홍보에만 지출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뭐 예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홍보 전에 해월 청강반을 발표하고 김대리 협조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정한 다음에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튼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인하고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 홍보비 지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협약서라도 있어야 이 책임 소지를 묻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협약서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는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이 개최 여부를 협의 중이세요? 아니면 개최를 전제로 해서 네. 협의 중이신가요? 이미 이제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보다시피 소프트웨어가 학교 안에 프로그램으로 다 준비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고요. 또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학교하고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현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는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요. 이제 보다시피 학교하고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면 다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나와 있고 개최 여부는 협의 중이고 주민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네. 이거 무엇을 위한 행사입니까? 저희 일선
일상속 문화예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인천이 무형유산이나 설문소냐 전통적인 문화유산 축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외에 다양한 다른 젊은 세대랑 향할 수 있는 약간 문화 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세대별 욕구를 좀 파악하셔서 좀 젊은 세대와 같이 좀 향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시간대나 그런 것들이 너무 평일 낮 시간대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하셔서 모든 시민이 같이 좀 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철봉공원 여기 그 147쪽에 해당되지 모르겠는데 철봉공원 입구에 그 축제로 되는 조형물이 그게 기간이 뭐 있는 건가요? 아, 이랬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구에 네네네. 그거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20년 전에 상징적으로 설치를 했던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거 문제도 또 논란이 됐었고 또 이제 유지 문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수년 동안 거기에 대한 이제 여론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된 건 아직 없어요. 보시면 다음은 관광과 업무 보고자료 151쪽부터 16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쭉 말씀 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이에요. 네. 예. 행사 운영비로 9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출연금입니다. 네. 예, 1억 정도의 출연금을 지금 예산 편성하신 상황이고, 예, 이 출연금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취미가 없는 상황이고, 네. 예, 그렇다고 하면 1억 정도를 드리는 이 시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추진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형태라도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같이 이 집행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도자비엔날레는 광주현지청이 경남을 2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연수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연을 하고 다음 이제 광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출연금이 관련비에 출연을 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이게 비엔날레가 좀 기간이 깁니다. 이게 저희는 3일이지만 정확히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45일간의 축제거든요. 민족 비엔날레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세부적으로 하고 출연금이 저희는 재단에서 세부 계획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이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무산된 거네요. 네, 이 출연금을 직접 이제 관여를 해서 집행이나 편성이나 이런 과정을 좀 관여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 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무산된 거예요? 예, 관광과장 주문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도 한국도자재단과 8월부터 7월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거기 자체에 실무추진위원회에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시가 위원으로 다시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서 발언이나 이런 할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도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열릴 때 실무추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 할 때 저희가 필수 참석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저희가 뭐 발언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단과 우리가 회원으로 위원으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일단 그 출연금은
다음 주에 이천 연주해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문위원이나 내지는 운영하는 위원이 있을 거잖아요. 왜? 여기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숙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2천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버려져 있는 그 미란다 호텔이 개인 소유주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왜냐하면 그 도시권과 그 맞물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그 호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감이 되게 좋은데 지금 활용을 할 수 없게 그냥 닫혀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기를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도 하이닉스가 같이 거기를 매입해서 어떤 우리 이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이천이 온천의 도시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사라진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란다를 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천시가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볼 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자 자체가 민간 사업자고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구조는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쪽인데요. 그래서 뭐 주상복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것도 계속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관광 쪽에서는 그걸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게 이제 그 상업지역 쪽이거든요. 보니까 그 대규모 도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식에서. 그 관광자원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도 그 자원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수가 없어서 여기다 전혀 안 있는 건지. 아니, 저희가 이제 거기 이천시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이천시 대표관광 통합 콘텐츠로 개발진 용역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거에 그 주변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지를 연계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68쪽의 모건기업 복합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를 관리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요. 그래서 건물은 저희가 이제 이천시하고 또 국피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하고 어느 부분까지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요. 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 수많은 그 38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 그 남부권의 주민들이나 이천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현재도 학교 내 실내체육관이 저희가 거의 50대 50의 매칭 사업으로 실내체육관이 조성이 되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개방을 안 하면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이게 개방하는 거나 또 이거를 운영하는 효율성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게 진행을 해서 그 완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시작 단계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청은 교육부 예산으로 이제 투입이 되니까 공동으로 관리가 쌓여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정을 짓고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또 복합시설 수영장도 있고 또 디지털 스포츠 센터가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면 학교에서 시민들은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거 정말 모가군교의 이 시설은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라고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나중에 현실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확실하게 내부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169쪽 2004보다 설립 부분인데요. 2000년 지역 우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에 대한 취지와 그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총 사업비가 처음에 한 7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1,300억 정도가 지금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송전소로 지원을 포함해서 이게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좀 궁금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그 위치를 효율적으로 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처음에 1,100억의 예산이었었거든요. 이제 부지 매입비 250억까지 합쳐도 1,1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위주로 부지를 변경했고 거기에 이제 지정화적으로 지정화 사업비가 추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주화 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봤던 게 기본 예산이 내서 한 1, 20%가 증가되는 거는 어떤 비용 원가나 뭐 그런 그 기반 시설 할때 예상치 못한 것들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거의 막 2배 이상, 3배, 4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이제 오늘 사업비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논의도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무리하신 게 이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상위 도시다, 평생의 도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의 도시라는 거는 사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00년 되는 기회 가치를 따지면 학교는 설립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요.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다시 살펴봐야 되죠. 제가 좀 그 과학부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우리 정신하는 말씀하신 거에 좀 첨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부지 특성상 우리 송전소 지중화 사업비 한 300억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가 좀 있고 하니까 기반 시설이 끌고 들어가야 되고 통공사로 수반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지금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추산할 수는 없지만 약 600억은 무조건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학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과학부는 설립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나 성전관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부지로 만약에 옮겼을 때는 뭐 500억인지 600억인지 어느 정도 이상 꽤 절감이 될 거고 시민들도 그 절감되는 금액을 우리가 초중고 그 공교육에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만약에 뭐 옮기게 됐을 때 행정조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소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더 걸릴까요? 일단 이제 저희 2차시 단독 추진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하고 공동 추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작년 25년 2월 달에 확정되어서 그래서 저희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하고 부지 부분들에 대한 변경에 대한 거는 전체는 아닐 수도 있어서 제 개인 생각에는 제가 좀 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도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공교육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교육 예산이 1.28%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서관과 업무 보고자료 173쪽부터 17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세 시민건설 안전 위대한 수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대한 수업, 전문 지식,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시민이 배우고 시민이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의 플랫폼을 새로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은퇴자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또 한 번 창조했다. 이렇게도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긍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앞으로 각 기관의 퇴직자, 그렇죠?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더 연계해서 확대하면 이 인력 교육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천시가. 그리고 인력이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2의 또 이분들의 어떤 그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핵심 뭔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위대한 수업이 이천시에 또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좀 정착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지금 보면 도서관의 프로그램인데 이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제가 아까도 그 어르신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까지의 어떤 이런 효과까지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의 어떤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기대가 큽니다. 이게 50세 이상 은퇴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면접까지 보거든요. 이제 가능한 이유인지 올해는 8명이지만은 점점 확대를 해서 은퇴자 일자리도 확대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이천시 도서관 중자리 연령 추진 중이신데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천은 진짜 그 도서 환경이 저희 재정이나 이 분야에서 좀 열악한 환경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환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을 내오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도서관 하나에 뭐 책을 빌리는 그 열람의 게 아니라 오전부 미술도서관이나 뭐 남양주 정약용 도서관처럼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또랑 젊은 사람이 찾아가는 트렌드로 도서관 문화가 좀 확산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환경을 분석했을 때 이천시 도서관 외에는 큰 도서관 솔직히 별로 없는 상태고 시립 도서관 직접 가보면 약간 포화 상태 공간의 규모가 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정책 환경에서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좀 도서관 정책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